배경 설정, 하단에. 잠깐만, 배경, 저도 봐볼게요. 배경 설정. 아바타 맨 오른쪽에 더보기 있죠? 하단에 핸드폰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더보기 누르면 회의 설정. 회의 설정. 네, 거기 가면, 아니, 회의 설정 아니네. 더보기로 가서 배경 및 효과. 거기가 있어. 다시 배경이 좀, 배경, 설정. 아바타. 배경 및 효과로 가서 설정을 누르면 설정. 모든 회의의 적용. 배경 설정. 모든 그거, 회의 아바타 적용. 모든 회의의 필터 적용. 그 세 개 다 오른쪽으로. 내 비디오 미러링은 끄시고 네. 모든 회의를 세 번 다 오른쪽으로. 내 비디오 미러링은 꺼요. 네. 그게 또 안 꺼져요. 에? 껐어요. 껐어요. 네. 세 개는 다 켜시고.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켤 때마다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유 좀 해보실래요? 근데 핸드폰에서 한 게 아니고, 네. 저거, 저기, 노트북에서 휴대폰? 아바타를 한 건데요. 노트북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배경 및 효과, 노트북에 배경 및 배경, 효과에 가서, 네. 가서, 배경 가, 및 효과로 가서 네, 아바타, 아바타, 설정. 그렇죠? 배경 및 효과에 가서, 아니면 여기 사진의 오른쪽 사진을 딱 갖다가 마우스를 대면 오른쪽으로 가면 점 3개 생겨요. 마우스를 오른쪽 상단에 딱 그 회의에 내 참가할 때 내 아바타 켜기. 회의에 참가할 때 내 아바타 켜기에 체크돼 오케이, 있는데요. 오케이. 고정은 없어요? 네, 그 고정으로 나왔거든요. 고정에 체크하면 됩니다. 일단 공유를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봐드릴게요. 네, 어, 맞고, 추워, 추워, 추워. 오른쪽에 점 3개 누르면 네, 비디오 배경, 가상 배경 선택 이런 거 아바타 선택, 아바타 표시 아바타 표시에 체크돼 있어요. 밑에 고정이죠, 고정. 네, 거기 체크해봐요. 고정 눌렀어요. 고정 눌렀어요. 그러면 왼쪽에 상단에 공유 콘텐츠 전환 뭐 이런 거 나오죠. 왼쪽에 고정된 영상 찍으면 나오네. 고정 눌렀더니, 그냥, 고정을 눌렀더니 일단 저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름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뭐 도로 자꾸 저기로 가서. 바꿔잡았어요? 그대로 있네. 이름 바꿨고.
아바타. 고정이 아까, 고정이 아까 있었는데 고정을 눌렀더니 고정된 영상 제거라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아, 영상을 고정, 소, 제거해보 고정 소리는 없어지고. 없어졌어요? 가상 배경 선택, 내 배경 비디오 필터 선택, 아바타 선택, 아바타를 선택해가지고 네. 아바타 선택해 보실래요? 아바타 선택. 아까 그 화면으로 그렇게 오른쪽 상단에 하면 아바타 아까 선택. 네, 눌렀어요. 근데 저게 네? 나왔어요. 네? 눌러서 저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바타 선택하면은 뭐 나왔어요? 아바타 선택하면 배경 및 효과. 아바타 선택 네, 그러니까 아바타 선택을 했더니 지금 저게 나온 건데요. 어떤 거요? 지금 화면이요. 안 보이셔요? 지금 화면? 이거 아닌데 이건 페이스북으로 가버렸는데 오른쪽에 지금 현재 이 캐릭터를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봐요. 네, 그랬더니 이게 나온 건데요. 아니 그 지금 현재 얼굴에서 오른쪽 화면 클릭. 이거는 페이스북이고. 아니요, 지금 저기가 떴어요. 그 줌화면이 뜬 게 이거예요. 페이스북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좀 화면이 떴어요? 줌화면이 뜬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은 그 어, 밑에 그냥 깔려 있고 줌화면이 키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그냥 해보세요. 이따가 다 하고 하게. 배경입니다. 공유하시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니까 돈 내. 업그레이드니까 돈을 내. 이게 키워지지가 않아요. 책을 읽으라고요. 아니 그 블로그 써놓은 거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읽을게요. 책 읽으면은 책이 저작권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네,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있냐면요. 책 한 줄 읽고 내 이야기하고 책 한 줄 읽고 내 이야기하면은 네, 저작권이 안 걸려요. 근데 책을 쭈르륵 읽으면 저작권이 걸려요. 요즘 뭐가 강화돼가지고 네,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저작권 관련된 거 있으면 싹 지워버리고 지금 네. 페이스북 잘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어요. 네, 저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돼요. 네. 화면이 떴고요. 네. 어저께거 금이한양 그거 블루벨벳 새우 키우기 그거 저건데 블루벨벳 네, 새우 그거 해보세요. 네. 블루벨벳 새우 키우기는 어, 검색은 저만큼 발행량은 저만큼 음. 새벽에는 귀뚜라미가 울어 가을을 더 느끼고 순간 매미는 갔나 싶었다. 오전 중 문방구를 다녀오다 매미 소리를 들었다. 아직 생존에 있는 애도 있구나. 손녀가 문방구에 가서 랜덤 박스를 사길 원해 같이 다녀왔다. 어쩌면 저렇게 그림이 저렇게 이쁘거든. 진짜 디테일하게 할머니 저 얼굴 뽁을 파마. 음. 코코 포장 재료를 사러 갔다 왔다. 10대의 아이들, 특히 나의 손녀, 그 아이는 요즘 그것을 모으는 것에 꽂혔나 보다. 대세, 유행인가? 건전한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동행하여 샤프 펜슬과 같이 사서 챙겨줬다.
아가들도 할머니 집에 오게 하기 위해 할머니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제목이 블루벨벳 새우 키우기 대가집을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블루벨벳이 뭐예요? 새우예요, 새우 이름. 아, 새우. 그러면 새우를 이제 어항에다 키우는 거예요? 음, 진짜 그런데, 살아있는 새우를? 네네. 그래서 아, 대가 지불을,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가? 취미, 음, 취미, 취미. 음.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잡아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 다 내려가면. 기본 먹거리를 챙겨주는 것은 당연하다. 어제 먹거리 사온 것이 꽤나 된다.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갈래? 그렇게 지 엄마 아빠가 물을 거잖아요. 네. 그럼 할머니가 뭘 해줬고 어땠고 이런 게 좋은 기억으로 있어야지 할머니 집이 갈래?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가 잔소리만 한다든지 뭐 별로 뭐 지네들한테 이득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간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안 간대 이러면은 나는 보고 싶은데 애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는 기본으로 챙겨야 되고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 보면은 애들이 뭐 또 사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사달라 그 말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줄 때 서로가 기쁘고 할머니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난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나에게 보고 싶은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해서는 위에서는 대가 지불의 원칙도 적용된다. 예쁘고 귀한 아가들 안전하게 잘 커가길. 귀한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아가들과의 사랑. 진정으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나는 아가들의 그 지속적인 그 사랑,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대가를 또 내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음.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법칙이 존재한다. 그것을 대가 지불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네. 이러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결심이 단단할수록 당신의 마음도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가를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 아가들의 평안, 행복을 진정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벌은 돈으로 아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마음도 쓰고 나눔도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평온한 마음에 다다라 있겠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상황이 되었을 때 기꺼이 밥을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꾸준히 했으면 한다. 바람대로 된다. 요즘 주영 씨는 블로그 쓰는 것을 그것도 상위 노출되게 쓰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실제 상위 노출되는 방법을 배운 것이 먹히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기본 한 개의 블로그를 발행하고 있다. 좋다. 블로그 쓰는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다. 챗GPT 도움도 받고 머릿속의 상상력이 키워지고 있다. 단어들이 떠오르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도 마피아넷의 검색량, 발행량을 체크해보고 불텍스에서의 내 블로그 지수를 감안해서 쓸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다. 재미있다. 빠졌다. 긴 시간 자주 그렇게 하다 보면 얻는 것이 있었다. 블로그 상위 노출 만족도, 자신감, 기쁨. 그런데 그의 대가는 블로그 쓰는 건 재밌는데 그 대가가 있잖아요. 음. 손가락 아픔, 엘보 주변 아픔, 옆구리 측만, 허리 아픔, 엉덩이의 납작함, 시력 저하.
이런 대가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음, 블로그로 계속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저렇게 건강적인 몸의 망가짐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음, 우와, 전체적인 몸의 망가짐이 느껴지고 있다. 순간 짬짬이 일어나고 멀리 보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허리 펴고 등등으로 블로그 쓰는 노동의 반대 자세들을 취해서 풀어줘야 한다. 그 동작으로 좋은 게 고양이 기지개 켜기와 또 물고기 자세, 스쿼트, 팔다리 들기를 모관 운동인데 그런 것 등으로 챙겨본다. 그래서 고양이 기지개 격이 자세 좋게 가슴을 열어주고 목을 뒤로 제껴주고 네, 그래서 상체를 펴주는 그런 저런 자세를 해서 두 손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서 저 동작에 대한 설명을 썼고요. 난 블로그 글 쓰는 것에 또 그것이 상위 노출되고 내 아이템이 수익화로 되는 마케팅을 하는 것에 욕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해내려는 60대이다. 상당한 대가 지불의 후유증으로 건강 문제에서 체력 문제에서 느낀다. 취미를 넘어 수익이라는 욕심으로 갔기에 그런 것 같다. 물론 재미를 느껴서지만 이 재미가 나를 깎아내고 있는데 그 대가 지불이 블로그 쓰는 건 재밌고 상인 노출되는 거는 좋은 거지만 거기에 건강 문제적인 체력적인 문제 대가가 지- 지불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취미를 블루벨벳 새우 키우기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어항에다가 조만한 와인잔에다가 그 블루벨벳 새우를 키우는 거예요. 음, 최근 블루벨벳 새우 키우기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나 보다. 그래서 저런 모양의 와인잔에다가 간단하게 저렇게 블루벨벳 새우 키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줄까? 이것도 이제 대가 지불 그 법칙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얻는 것. 아름다운 외관. 블루벨벳 새우는 화려한 파란색으로 수조의 장식 효과를 높여준다. 재미와 힐링을 느끼는데 새우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제공한다. 번식의 즐거움. 새우가 번식하는 과정은 애완동물 키우기에 재미를 더해준다. 사회적 교류. 키우는 과정에서 다른 애완동물 애호가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내주는 것.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겠죠. 새우의 건강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자금, 수조 필터 먹이 및 기타 장비를 구매하는데 비용이 들어야 되겠죠. 지식, 새우의 생태와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부하거나 경험을 쌓아야 한다. 공간, 새우를 키우기 위해 적절한 수조와 공간이 필요하다. 정서적 투자,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정서적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요소들은 블루벨벳 새우를 키우는 경험의 일부분으로 애완동물의 매력을 더해준다. 반려동물이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유행의 배경에는 관상용 수족관을 꾸미는 취미가 확산되면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블루벨벳 새우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새우는 깊고 푸른색이 특징으로 수족관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블루벨벳 새우는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번식력이 강하고 수질 관리만 잘해준다면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나 보다. 내주는 것, 어머, 이게 또 적혀 있네. 실수했네, 이거. 지워야 되네. 그림도 그러나 같이. 그렇죠. 그러나 수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수존의 다른 물고기들과의 합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요즘에는 소규모의 와인잔 같은 작은 용기나 작은 어항에서도 블루벨벳 새우를 키우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런 작은 공간에서도 관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도시 생활에서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를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거다. 블루벨벳 새우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물이 주는 평온함과 색다른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자신의 일상에 작은 자연의 조각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들 아빠, 사위도 관상용 수도가는 어느 계기에 취미로 시작한 것이 대회도 나가고 이제는 40몇 등에서 23등 했다는 등 하는 소식을 전해온다. 아이들도 도마뱀, 작은 도마뱀을 키우게 되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어져 있는 것 같다. 애들 아빠는 부모라도 또는 인간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어느 부분을 애완동물, 애완용 동물을 돌봄으로써 아이가 갖는 어떤 만족감을 갖게 한 것 같다. 여기서 취미 애들 아빠를 사이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내내 취미가 이제 주말을 간상용 수족관에 시간을 쓰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아이들까지 그곳에 데리고 가는 날이 많다. 본인 사위 취미도 해야 하고 아가들도 챙겨야 하고 그러니 데려가는 거다. 아이들은 관상용 수족관의 환경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겠는가? 주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쓰고 있겠지. 어떤 대가가 심어지고 있을까? 난 그 주말을 손녀들을 보고 싶어 돌봄을 자청했고, 손녀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우리 집에 1박 2일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대 애들이, 나나 아이들이나 각자의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음, 할머니가 잔소리 한다고 다음에 안 와요. 우리 모두는 일상의 소소함에서 무엇을 심고 어떤 대가의 열매들을 매달고 있을까?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서 선택한 취미와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스마트폰, 취미, 일 혹은 가족과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심어지고 그로 인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선택의 무게와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고 그에 따른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끝.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날 책으로 씁시다. 우리도, 그러면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블로그로만 남기기는 우리가 아깝거든요. 공유 네, 풀어 보실래요? 제 것도 네.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가 생각이 이르렀냐면, 네, 예, 저기 염열 교수님이 시리즈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걸 쓰자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해시태그 다른 이 음, 음, 키워드들이 저거 내용하고 관련된 키워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키워드를 선택할 때는 여기 이 해시태그에 있는 이 관련 키워드, 연관 키워드, 음, 이것들을 가지고 시리즈로 또 글을 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거를 책으로 쓰게 네, 캔바로 갖고 가서 써보세요. 그거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아니, 저, 이거 긁어갖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을 바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폴댄스도 그렇게 많은 걸 공유, 가지고 있어도 그걸 못해서 공유 중지 풀어보실래요? 얘네, 저도 어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음,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책을 푸르고 쓰는 게 더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음,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푸는 거지. 푸는 거 음, 공유를 중지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매일 그
이제 그래가지고 블로그도 이제 이거 맨날 가지고 티스토리에 옮겼고 페이스북에 옮겼어요. 잘했어요. 네, 저는 어제 이제 블로그 하나만 쓰고 12시 반이 됐길래 잠을 잤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블로그 하나 쓰고 티스토리에다가는 3개 정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3개 정도는 쓰고 그러면 한 개는 책으로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세 네, 개는 써야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하나 쓰는데 우리 하나 쓰면 음 언제 그 책을 쓰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블로그 3개 쓰면 석 달이면 100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근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쓴 내용이 매끄럽지가 않지 않나요, 지금? 네, 들어보시면. 매끄럽지 않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냥 그게 하다 보면 매끄러워져요. 근데 우리 글 잘 쓰는 사람 되고 싶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못 써도 써야 돼요. 아,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쓰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제 제가 여기 대학로에서 홍대 가로수에서 셔플 댄스 있어요. 그거 하나 보여주고 가려고. 네. 스텝에 맞춰 그대 몸짓에 맞춰 비비고 돌리고 돌려 두 스텝 춤을 춥시다 슬픈 일을 난 던져 아픈 사랑도 던져 괴로움 잊어 오늘은 모두 잊어 화끈한 음악에 취해 그대의 사랑에 취해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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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춰요 이렇게 봐 이렇게 엉덩이를 돌려 섹시하게 당신과 숨쉬는 이 밤에 사랑의 춤을 춰봐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내 스텝에 맞춰 그대 그래서 용기, 우리 용, 황정 대표님도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용기가 대단하세요. 왜 춤을 춰야 되냐면 제가 해보니까 춤을 네, 추면은 이게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책만 읽는 건 재미없어 하고 뭔가 네, 흥미로운 거 있죠. 네,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좀 더 눈길이 가거든요. 그리고 춤을 못 춰요, 처음에는. 근데 한 번 쳐, 두 번 쳐 하면 춤이 늘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럼요. 늘지. 네,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고 하나씩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못하면 또 서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라인 댄스를 요즘은 많이 하는데요. 라인 댄스에서 셔플 댄스로 많이 넘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왜 네, 그러냐 그랬더니 라인 댄스는 한 4가지 동작 이렇게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그렇죠. 재밌대요. 근데 이제 음, 계속 하다 보면 좀 너무 재미없다는 생각이 든대요. 네. 그래서 지금 셔플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가 안 들어가지. 셔플 댄스에 대해서 어제는 책을 썼습니다. 셔플 댄스는 제가 어제 그 키워드 보니까 에어이즈 포스트로 가서 셔플 댄스를 쳐봤거든요. 그래도 키워드 지수를 보면은 셔플 댄스.
너무 뛰어났나 봐요, 제가. 네? 이 칸과 칸 사이를 너무 뛰었나 봐요. 네, 너무 뛰어도 또 그러니까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셔플 댄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2개월 전, 15일 전, 제일 빠른 게 15일 전이거든요. 20일 전. 2일 전에 취미로 하나 누가 올려놓은 거 있고, 4일 전. 이렇게 있는데, 블로그 키워드 지수, 키워드 마스터, 셔플 댄스. 여기가 검색량은 5,700, 엄청 많죠. 우와, 세상에. 근데 그거 저기 뭐야. 그거 저기 블로그 발행량으로 가려면 이걸로 가지 말고 블랙키로 가야 되죠. 블로그 발행량이요? 예. 네, 블랙 키위 가도 되고, 마피아넷 가도 되고, 발행량. 여기서 봐보려고. 블로그 검색량은 5,770인데 월간 네, 콘텐츠 발행량은 210.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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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블로그에서 셔플 댄스를 사라는 누구예요, 사라? 사라 제가 이름 바꿨어요. 좋은 애 똑같이 있으면 좀 두 사람이 네, 나란히 있는 것 같아서 네 명이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셔플 댄스를 이제 앞에 키워드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네, 어제 밤에 항무지 라이팅 스쿨 8월 3주차 강의 후기를 썼어요. 그래서 셔플 네, 댄스로 이렇게 800에 400으로 네, 블로그에 이렇게 우리 포스터는 800에 400이 좋대요. 네, 그래서 그걸로 했고 이제 핵심 메시지는 댄스를 하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는 이런 순서로 쓰면 좋대요. 먼저 핵심 네, 메시지, 내가 쓰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먼저 쓰고 그게 두 네, 갈씩이거든. 두 갈씩. 맨 처음에 앞에다가 내가 하고자 네, 하는 내용을 먼저 쓰고 두 네, 갈씩. 그다음에 이 내용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면 네 갈씩. 그다음에 이거를 앞에서 한 번 쓰고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양갈씩이래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들은 양갈씩을 쓰면 좋대요. 네, 댄스를 처음에 핵심 메시지 댄스를 하자 내가 썼고 왜냐하면 내가 네, 해보니까 뛸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낀다. 이제 네, 우리가 몸이 무거워지고 굳어지고 하면 뛰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날마다 뛰는 것을 우리는 조용히 하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네, 살짝살짝 뛰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무겁게 뛰어요. 근데 네, 많이 뛰다 보면 가볍게 뛰는 거를 터득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가볍게 뛰는 그 동작이 뭐냐, 셔플 댄스를 한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모자이크, 다른 사람 모자이크 처리했고, 오늘 저녁 항상열 작가님이 항무지 라이팅 스쿨 8월 3주차 강의를 들었다. 일이 덜 끝나서 일하면서 들었지만 오늘 나에게 다가온 메시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로 시작하는 멘트가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가 네, 처음에 글을 쓸 때 오늘 무슨 일이 저한테 있었냐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을 막 풀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홍대에서 미라클 프렌즈 홍대에서 첫 댄스를 친 걸로 이제 주제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핵심 사건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오전부터 셔플 댄스에 몰입하려고 1시간 전에 미리 갔다. 이제 여기 핵심 사건을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먼저 와 있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었다. 나는 유심히 보면서 나의 머릿속에 기억을 오래 담아두려고 뚫어지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놔둬버려, 그냥. 뚫어지게 바꾸는 건 자꾸 고치는 건 안 좋대요. 네, 뚫어지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었다. 핵심 감정을 꼭 넣어야 된대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네, 그러면 감정을 시로 써봤거든요. 홍대 네, 가로수에 햇빛이 넘실대고 나도 그 빛 따라 발을 옮겼네. 셔플의 리듬, 뜨거운 햇살 아래서 흔들리는 나의 몸짓은 자유의 몸짓이었지. 그래서 한번 시를 하나씩 이렇게 넣는 것도 가독성이 좋을 것 같아서 시를 하나, 이제
매 우리가 블로그 발행할 때 그 안에 시를 하나 들어가면 나중에는 네. 시만 뽑아서 책이 한 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한 개를 썼다고 하면 한 달에는 30개의 시가 나오면 그거 네. 시집 한 권이 매달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네. 셔플의 리듬 누구나 내 나온 몸짓은 자유의 몸짓이었지. 누군가 눈을 감고 잠시 멈춘 그 순간 나는 홍대 골목에서 댄스에 몸을 맡기네. 춤은 끝났지만 그 떨림은 영원히 밤하늘의 별이 되어 내 마음에 남아있네. 네. 나의 깨달음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로 전달한다.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깨달은 걸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글을 쓰라 그 말이거든요. 네. 댄스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개인의 독특한 스타일과 자기 개성의 표현에 하는 활동이다. 건강과 웰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셔플 댄스를 하길 권한다. 셔플 댄스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이점을 결합하게 한다. 전신 운동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며 칼로리 소모와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캡처해서 사진으로도 올렸고요. 셔플 댄스를 함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기초적인 스텝부터 차근하게 밟아간다면 점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매일 연습함으로써 날마다 조금씩 성장함을 느끼게 한다. 셔플 댄스 잘하는 법이 있거든요. 네. 기초부터 차분히 하고 런닝맨과 티스텝부터 연습한다. 지금 런닝맨과 티스텝 연습하는 기간이고요. 영상 네. 자료를 활용하여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추는지 관찰한다. 셔플 댄스는 미끄럽지 않고 편안한 신발이 필요하다.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지지력을 선택한다. 규칙적인 연습을 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실력이 향상된다. 기본 스텝을 익힌 후에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움직이며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셔플 댄스의 매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음악에 몸을 맡긴다. 셔플 댄스는 5060 세대들에게 좋은 운동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방법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다. 쉽게 빠르게 간결하게 짧고 특별한 글을 써보자. 나만의 글, 남과 다른 글, 팩트가 살아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 본다. 핵심 메시지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면으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형식으로 한 단계씩 성장하는 나를 만들자. 셔플 댄스의 기본 동작 12가지. 셔플 댄스 기본 동작 12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 이 동작들은 셔플 댄스 기본이 된다. 각각의 스텝을 연습하여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 고객한테 무슨 도움을 줘야 되는데 뭘 도움을 줄까 고민하다가 12가지를 먼저 썼습니다. 네. 런닝맨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다른 발을 뒤로 당기면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T스텝은 발을 옆으로 이동시키며 T자 모양을 그리는 동작이다. 사이드 스텝, 옆으로 큰 걸음을 내디디며 리듬을 타는 동작이다. 핸드 무브 서플, 손동작을 포함하여 상체와 하체 움직임을 조화롭게 하는 동작이다. 스위칭 셔플, 발의 위치를 빠르게 바꾸면서 춤을 추는 동작이다. 킥 셔플, 발을 차는 듯한 동작을 포함한 스텝이다. 문워크 셔플,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와 유사한 뒤로 미끄러지는 듯한 동작이다. 크로스오버, 발을 교차하면서 이동하는 동작이다. 페이트,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번갈아 가며 땅에 닿게 하는 동작이다. 스핀, 한 자리에서 몸을 회전하는 동작이다. 글라이드, 부드럽게 바닥을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동작이다. 스탬프, 발을 강하게 바닥에 찍는 듯한 동작이다. 이 동작들을 익히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즐기면서 춤을 추자. 홍대 거리서 뜨거운 햇빛 사이로 가로수가 양쪽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다. 나는 거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삼각대를 펼치고 춤을 췄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말자. 생각에 잠긴 나머지 순서에 몰입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처음부터 표정 관리는 못했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나에게 잘했어라고 칭찬했다. 다음에는 표정 관리 잘해야지. 오늘 하루도 해가 저물고 나의 글은 여기서 맺는다. 네, 이걸로 오늘은 또 공유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수정을 하면 되고요. 오늘 그러면 이따가
저녁 7시에 만나볼까요? 거기서 저녁 7시에 뭐 특별한 아니요, 나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경기 콘텐츠 안 돼. 진흥원 그건데 이번 주로 이제 21일 날로 끝나서 오늘 월요일, 수요일은 이번 음. 주 그거 수업이 있어서 어려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블로그로 갖고 가는 걸 한번 해봅시다요. 네네, 펜바로 가져가서 책을 쓰는 걸 바로 해봅시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네, 오늘도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